그 집은 안 돼. 거기 우리 집 오빠서 너무 지금 양 많았어요. 맞아, 우리도 생활 힘들어 팔아야 해. 왜 니들 정말 너무해. 저는 올해 65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 준호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준호는 제 친아들이에요. 제가 23에 낳아서 정말 고생하며 키웠어요. 남편은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육아는 거의 저 혼자 했거든요.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준호에게는 부족한 게 없게 해주려고 애썼어요. 대학 등록금도 전부 제가 댔어요. 남편 회사가 어려울 때도 제 적금을 깨서 준호 학비를 냈죠. 그렇게 해서 준호는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준호가 결혼한 건 2년 전이에요. 신부는 수진이라는 여자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착해 보였어요. 공손하게 인사도 잘하고 웃는 모습도 예뻤죠.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준호 오빠 잘 보살피겠습니다. 수진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죠. 결혼식 비용도 제가 대부분 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좀 있었거든요. 신혼집 전세 보증금도 반은 제가 보태줬어요. 준호 부부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준호네 집에 가면 수진이가 현관에서부터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 미안해. 김치 좀 담가서 가져다 주려고. 아이고, 그냥 미리 말씀해 주시지. 집이 좀 지저분해서요. 집은 전혀 지저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깨끗했죠. 그냥 제가 오는 게 싫은 거였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며느리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달 후 제 생일이었어요. 준호가 식사하러 오라고 해서 갔죠. 그런데 현관에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드디어 문이 열렸을 때 수진이가 나왔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응, 준호가 6시에 오라고 했는데. 아, 그래도 좀 천천히 오시지. 들어오세요. 수진이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려는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슬리퍼 신으실래요? 바닥 청소 방금 했거든요. 저는 그냥 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슬리퍼를 내밀었어요. 낡은 슬리퍼였어요. 거실에는 준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 왔어. 준호는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아, 네.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준호는 항상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라니 저는 조금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준호야, 오늘 뭐 해 먹을 거니? 수진이가 대신 대답했어요. 치킨 시켰어요. 어머님도 치킨 괜찮으시죠? 제 생일인데 치킨이요. 저는 속으로 좀 서운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괜찮아. 치킨도 좋지. 치킨이 도착했어요. 우리는 식탁에 앉았죠. 그런데 준호와 수진이는 계속 둘이서만 얘기했어요. 오빠, 이거 맛있다. 먹어봐. 응, 진짜 맛있네. 여보도 먹어. 저는 혼자 치킨을 먹으며 그냥 지켜봤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라도 하려고 했어요. 수진아, 내가 설거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제가 할게요. 준호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그냥 계세요. 수진이가 한대요.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TV를 보려고 했는데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좀 있다가 집에 가실 거죠? 응. 왜? 아, 우리 오늘 좀 일찍 자려고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요. 시계를 보니 아직 8시도 안 됐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엄마 갈게.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우리도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호야,
오늘 내가 오라고 한 거잖아. 엄마 생일이라고. 준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어요. 아, 맞다. 어머니 생일이네요. 축하드려요. 그게 다였어요. 케이크도 없고 선물도 없었어요. 그냥 축하드려요 한마디.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아직 적응 중이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준호네 집에 들렀어요.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수진이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냈어요. 어머님, 오늘은 왜 오셨어요? 반찬 좀 해왔어. 준호 좋아하는 된장찌개. 아, 우리 배달 음식 먹어요. 요즘 다 맛있잖아요. 그래도 집에서 해 먹는 게 건강에 좋지.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준호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이번 주말에 같이 외식할까? 엄마가 살게. 준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그럼 다음 주는 어때? 다음 주도 좀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나중에,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준호와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어요. 명절 때도 준호는 수진이 친정에 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희 올해는 수진이네 가려고요. 괜찮으시죠? 괜찮을 리가 없었지만 저는 그냥 그래라고 했어요. 그해 추석, 저는 혼자 집에서 보냈어요. TV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이웃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가 나를 더 이상 엄마로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현실이 되었어요. 몇 주 후, 저는 준호네 집 앞에 있었어요. 손에는 준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갈비찜을 들고 있었죠. 아침부터 3시간이나 걸려서 만든 거예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이상했어요. 안에서 분명 소리가 들리거든요.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제야 수진이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아, 은혜 씨. 은혜 씨.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제 며느리가 저를 뭐라고 불렀죠. 수진아. 지금 뭐라고 했니? 수진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은혜 씨라고 했어요. 왜요? 나 준호 엄마인데. 알죠. 그런데 이름으로 부르면 안 돼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제 손이 떨렸어요. 갈비찜통이 흔들렸죠. 수진아, 그건 아니잖아. 나는 내 시어머니고. 그때 준호가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수진이가 지금 엄마를 은혜 씨라고 불렀어. 준호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무표정해졌죠. 어머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호칭인데, 그냥 호칭이라니. 준호야, 나는 내 엄마야.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갈비찜에서 가져왔어. 네가 좋아하는. 수진이가 말을 끊었어요. 은혜 씨, 저희 다이어트 중이에요. 기름진 음식은 안 먹어요. 은혜 씨, 또 은혜 씨라고 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수진아, 왜 자꾸 나를 은혜 씨라고 부르니? 나는 수진이가 가로막았어요. 그게 더 편해요. 솔직히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우리 진짜 모녀도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진짜 모녀가 아니라고. 준호는 제가 낳은 친아들인데, 수진이는 제 며느리인데,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뭐라고 좀 해라. 엄마를 이렇게.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은 다들 자유롭게 지내잖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25년을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요? 준호야,
어머니, 오늘은 좀 바빠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수진이가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은혜 씨, 그럼 다음에 봐요. 아, 갈비찜은 그냥 가져가세요. 저희 안 먹어요. 쾅,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현관 앞에 그냥 서 있었어요. 손에는 식어가는 갈비찜이 들려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갈비찜 통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혼자 앉아서 한 입 먹어봤어요. 맛있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 중에 제일 잘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눈물이 계속 났어요. 밥을 먹으면서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준호를 키우면서 부족한 게 있었나? 사랑을 덜 줬나? 아니면 너무 많이 줬나? 아니에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준호가 원하는 건 다 해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한 번 더 제대로 얘기해 봐야겠어. 저는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야. 우리 점심 같이 먹을까? 준호는 한참 뒤에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바빠서요. 그럼 저녁은?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인데요? 만나서 얘기하자. 엄마 부탁이야. 준호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저녁 6시에 집 앞 카페에서 봐요. 저는 6시보다 3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미리 주문해 놓았죠. 6시가 됐어요. 준호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진이도 같이 왔어요. 어머니, 수진이도 같이 왔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래, 앉아라.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준비한 말을 꺼내려고 했죠. 준호야, 엄마가 오늘, 수진이가 먼저 말했어요. 은혜 씨, 오늘 왜 부르신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또 은혜 씨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어요. 수진아, 나를 은혜 씨라고 부르지 말아줄래? 나는 네 시어머니야. 어머니라고 불러줘. 수진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은혜 씨,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이름인데, 중요해. 그건 예의고, 가족으로서의 도리야.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호칭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야. 준호야, 요즘 너 엄마한테 너무 차갑잖아. 예전 같지가 않아. 준호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이해하셔야죠. 저도 결혼했고, 제 가정이 있어요. 그래, 알아. 그런데 그게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되니,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은혜 씨,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세요? 예민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잖아.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고 너무 많이 간섭하시니까. 간섭, 내가 언제 간섭했니? 반찬 해다 주고 청소 도와주는 게 간섭이야. 수진이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희한테는 그게 부담이에요. 저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오시고 이것저것 하시니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호가 덧붙였어요. 어머니, 저희도 이제 어른이에요. 저희끼리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준호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나는 네 엄마야. 너를 낳아서 키운. 준호가 말을 끊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건 어머니가 선택한 거잖아요. 저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준호야, 지금 수진이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은혜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는 남이잖아요. 엄마는 남이잖아요. 그 말이 제 귓속에서 울렸어요. 엄마는 남이잖아요. 저는 그냥 그들을 바라봤어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과 제가 며느리로 받아들인 여자를.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이는 태연하게 커피를 마셨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는 남이구나. 그리고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준호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엄마는 남이잖아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요. 남이라고 하네요. 그럼 남으로 대해줘야겠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재로 갔어요. 서랍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보험증권, 그리고 유언장. 남편이 남긴 재산이 꽤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50평 아파트, 은행 예금 5억, 그리고 남편이 들어놓은 보험금 3억, 전부 제 명이었어요. 준호는 당연히 이걸 다 상속받을 줄 알고 있겠죠.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변호사 김 선생님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알던 분이죠. 김 선생님, 저 준호 엄마예요. 아,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유언장 작성하고 싶은데요. 내일 사무실로 찾아가도 될까요? 그럼요, 물론이죠.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좋아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마음이 정해지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요. 남편이 사준 진주 목걸이도 했죠. 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사모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는 차를 한 잔 따라주더니 물었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준비한 메모를 꺼냈어요. 제 재산을 전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려고요. 김 변호사가 놀란 표情을 지었어요. 네, 전부요. 그럼 아드님은요?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예요. 사모님, 그건 법적으로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요. 자녀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알아요. 그럼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기부할게요. 김 변호사는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사모님, 실례지만 아드님과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제 아들이 저보고 남이래요. 그래서 남처럼 대하려고요.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정말 이렇게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게 제일 속이 시원해요. 유언장 작성은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저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했죠.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살던 아파트를 팔고 싶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요. 지금 사시는 곳을 파신다고요? 네. 그 집에는 추억이 너무 많아서요.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소개해 드릴게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집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준호 어렸을 때 사진들, 준호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들, 준호가 엄마 생신 때 그려준 그림들, 하나하나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 물건들을 전부 상자에 담았어요. 나중에 준호에게 보내줄 거예요. 이제 제게는 필요 없으니까요. 저녁 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응, 무슨 일이니? 어제는 죄송해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요. 준호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었죠. 괜찮아. 너희 말이 맞아. 네. 무슨, 엄마는 남이잖아.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거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준호야. 엄마 이사 갈 거야. 네. 이사요. 갑자기 왜요? 이 집이 너무 크더라. 혼자 살기에는 작은 데로 옮기려고. 준호는 잠시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에 그 집이 좀 크긴 하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사 간다니까 말리지도 않네. 그래, 알았어. 이사하면 연락할게. 네, 어머니,
그럼 이따 봐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이틀 후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에 왔어요. 사모님, 이 아파트 위치가 정말 좋네요. 강남역 5분 거리에 50평이면 시세가 한 35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빨리 팔아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이 팔렸어요. 36억에요. 저는 그 돈으로 강북에 있는 작은 투룸 아파트를 샀어요. 5억이었죠. 나머지 31억은 은행에 예치했어요. 이사하는 날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오늘 이사했어. 새 주소는 나중에 필요하면 알려줄게.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그게 다였어요. 새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저는 천천히 집을 정리했죠. 거실에는 작은 소파 하나, 작은 TV 하나, 침실에는 침대 하나. 필요한 것만 있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발코니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화려한 야경 대신 조용한 주택가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다음 날부터 저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먼저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어요. 거기서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죠. 그리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에는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목요일에는 독거노인 분들 집을 방문했어요.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준호한테만 신경 쓰느라 소홀했던 친구들이요. 은혜야,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미안해. 그동안 너무 바빴어. 아들은 잘 지내? 응, 잘 지내. 친구들과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다니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명절인데 어디 계세요? 집에 있지. 왜? 저희가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저는 놀랐어요. 준호가 먼저 연락하다니. 그래, 와라. 주소 보낼게. 1시간 후 준호와 수진이가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제가 문을 열었죠. 어서 와. 준호와 수진이는 작은 집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여기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혼자 살기 딱 좋아.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저는 차를 내왔죠. 수진이가 물었어요. 은혜 씨, 그 큰 집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팔았어. 네? 팔았다고요? 응. 너무 커서 관리하기 힘들더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준호를 똑바로 봤어요. 왜? 궁금해. 아, 아니. 그냥.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은혜 씨, 그 집이 30억 넘게 하던데요. 혹시 사기 당하신 건 아니죠? 저는 웃었어요. 걱정 마. 제대로 받았어. 36억에 팔았어. 수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36억이요? 그럼 지금 이 작은 집 사시고도 돈이 엄청 남았겠네요. 그렇지. 준호와 수진이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 돈 잘 관리하셔야 해요. 사기꾼들 많으니까 걱정 마. 은행에 잘 넣어뒀어. 그래도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고마워. 그런데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수진이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은혜 씨,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복지관 다니고, 봉사활동하고, 친구들 만나고, 바쁘게 지내. 아, 그렇구나. 좋으시겠어요. 우리는 1시간 정도 더 이야기하다가 준호 부부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희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문 앞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문을 닫고 저는 창문으로 그들이 떠나는 걸 봤어요. 차 안에서 준호와 수진이가 뭔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후로 준호에게서 연락이 부쩍 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죠. 어머니,
오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가 놀러 가도 될까요?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곧 이유를 알았죠. 준호가 세 번째 방문했을 때였어요. 수진이가 과일을 한 박스 들고 왔어요. 은혜 씨, 이거 제가 직접 골라온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우리는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대화 주제가 자꾸 돈 얘기로 흘렀어요. 은혜 씨,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저희도 힘들어요. 그래. 그럼 절약 좀 해야겠네.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절약해도 모자라요. 준호 오빠 월급으로는 이자도 못 갚겠어요. 이자? 무슨 이자? 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대출이 좀 있어요. 대출? 얼마나? 2억 정도요.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 대부분 대출이 있으니까요. 그래, 그럼 천천히 갚아라.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혜 씨, 혹시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도와주다니? 대출 이자라도 은혜 씨 돈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수진아,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아, 그게 아니라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힘들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야, 나보고 남이라고 했잖아. 남한테 왜 돈을 달라고 하니? 준호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잘못 말한 거. 그럼 진심이 아니었어.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진심이야? 지금 돈 달라는 게 진심이니? 수진이가 화를 냈어요. 은혜 씨, 왜 이러세요? 저희가 어머니 아들인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너도 나보고 남이라고 했잖아. 남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건 염치 없는 거야. 그날 준호 부부는 화가 난 얼굴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준호가 또 전화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지난번에 제가 너무 급했나 봐요. 괜찮아.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이번 달 이자를 못 갚으면 연체가 돼요. 그럼 은행이랑 상담해봐. 상담했는데 안 된대요. 어머니, 부탁이에요.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준호야, 나는 내가 갚을 거라고 생각 안 해.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준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네가 어렸을 때 기억나니? 네가 대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 2천만 원 누가 냈는지. 준호는 조용했어요. 그때 아빠 회사가 어려워서 엄마가 적금을 깼어. 10년 동안 모은 적금이었지. 알아요. 그리고 네가 유학 가고 싶다고 할 때 1년에 5천만 원씩 2년 동안 누가 보내줬니? 어머니가요. 맞아. 엄마가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모은 돈이었어. 그때 엄마 나이가 50살이었는데 말이야. 준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때는 나보고 엄마 최고야, 사랑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남이라고 하네.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준호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속상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며칠 후 수진이 혼자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저는 좀 놀랐어요. 수진아, 준호 오빠는 회사에 있어요. 제가 혼자 왔어요. 그래, 들어와. 수진이는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운 태도였어요. 은혜 씨, 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뭔데?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차를 따르며 물었어요. 뭘? 은혜 씨한테 함부로 한 거요.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데 이름으로 부르고 남이라고 말하고.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수진이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수진아,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했니?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시어머니가 부담스럽고 귀찮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 솔직하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은혜, 아니 어머님이 얼마나 저희한테 잘해주셨는지. 지금 와서, 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하고 싶어요. 저는 웃었어요. 수진아, 거짓말은 그만해. 네? 너는 지금도 내가 부담스럽고 귀찮아. 다만 내 돈이 필요할 뿐이지. 수진이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맞아. 네가 지금 여기 온 이유는 돈 때문이야. 준호가 보낸 거지.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알았어.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너희는 내 돈이 필요해. 그리고 나는 너희가 필요 없어. 어떻게 할래? 어머님, 이제 와서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해도 소용없어. 너는 진심으로 나를 어머니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너희가 스스로 버렸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진아, 이제 그만 가봐. 그리고 준호한테 전해줘. 더 이상 돈 얘기하지 말라고. 수진이는 울면서 집을 나갔어요. 문을 닫고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제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울면서 왔어요. 그래,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준호야,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뭔데요? 너는 나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아.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로 한 거야.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준호야, 저는 조용히 말을 끊었어요. 너희가 원한 대로 해줄게. 너희는 나를 남이라고 했지. 그럼 나도 너희를 남으로 대할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쓸 거야. 너한테는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만 줄게. 나머지는 내가 기부할 거야. 전화 너머로 준호가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들은 그대로야. 나는 이미 유언장도 다 썼어. 어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 나보고 남이라고 한 사람이 무슨 아들이야? 어머니, 제발.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준호야, 이제 내 인생 내가 책임져. 대출도 네가 갚고 미래도 네가 만들어.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준호야. 네, 너 때문에 속상하긴 하지만 이제는 안 울 거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인생을 살 거거든. 어머니, 제발.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복지관에 갔어요. 요가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봉사활동을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저녁 6시였어요. 현관 앞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준호였어요. 엄마, 준호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냥 준호를 내려다봤어요. 준호야, 일어나.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야, 지금 내가 우는 이유가 뭐니? 진심으로 엄마한테 미안해서. 아니면 돈 때문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며 말했어요. 집에 가. 그리고 앞으로 여기 오지 마. 엄마, 저는 문을 닫았어요. 안에서 준호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자 소리가 멈췄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준호가 떠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한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어요. 준호에게서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었죠. 저는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이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제 삶에 집중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과 친해졌고 여행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다음 달에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가기로 했죠.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저는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섰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수진이었어요. 어머님, 수진이는 엄청 야윈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짙었고요. 수진아, 왜 이렇게 야윈 거야? 수진이는 제 앞에 앉았어요. 어머님, 저희 망했어요. 뭐, 준호 오빠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구조조정 당했어요. 저는 놀랐지만 표정을 감췄어요. 그래서 대출 이자를 못 갚았어요. 집도 빼앗겼고요. 지금은 수진이 친정에서 얹혀 살고 있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도와주세요. 준호 오빠가 매일 술만 마셔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수진아,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어머님, 나는 남이잖아. 너희가 그렇게 말했어. 어머님, 제발, 우리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이는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뺐죠. 수진아, 지금 네가 후회하는 건 나한테 함부로 한 게 아니야. 돈을 못 받게 된 게 후회되는 거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수진아,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돌아가. 그리고 준호한테 전해줘. 엄마는 이제 너희 엄마가 아니라고. 수진이는 울면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우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죽지 않으려고 노력해봐. 너희 둘이서. 수진이는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다시 책을 펼쳤어요.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냉정한 게 아니에요. 준호와 수진이가 먼저 저를 떠났어요. 일주일 후 준호가 직접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집이 아니라 제가 봉사활동하는 복지관이었어요. 배식 봉사를 하고 있는데 줄 끝에 준호가 서 있었어요. 준호도 많이 야위었어요. 수염도 덥수룩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제 차례가 왔을 때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는 국을 떠서 준호 앞에 놓았어요. 여기서는 그런 말 하지 마. 줄 막으니까. 준호는 밥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봉사가 끝나고 저는 준호 앞으로 갔어요. 여기서 뭐해? 엄마, 밥 먹을 돈이 없어요. 며칠째 굶었어요. 준호는 정말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성을 붙잡았어요. 준호야, 구직 활동은 하고 있니? 하고 있는데 안 돼요. 나이도 있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럼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 엄마, 저는 대학 나왔는데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야, 지금 그게 중요해? 일단 먹고 살아야지.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엄마, 준호야, 나는 이미 말했어. 너한테 줄 건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뿐이야. 그것도 내가 죽고 나서.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진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응,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남이라며.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호야, 이제 가봐.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여기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저도 어려워요. 네가 어려운 건 네가 만든 거야. 엄마를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 저는 준호를 두고 복지관을 나왔어요. 뒤에서 준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술을 한잔했어요. 혼자 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준호가 변하지 않는 한 저는 태도를 바꿀 수 없다는 거요. 준호는 아직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돌아온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선생님, 유 원장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세요. 오늘 오후에 오실 수 있어요. 네, 갈게요.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사모님, 유 원장은 그대로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죽기 전에 바꿀 수 있죠? 물론이죠.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좋아요. 그럼 그대로 두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마음이 편해졌어요. 적어도 제 뜻은 분명히 남겨놓았으니까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준호 친정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 어머니였어요. 사모님, 저 수진이 어머니예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 우리 애들 좀 도와주세요. 너무 불쌍해요. 제가 왜 도와줘야 하죠? 사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요? 준호는 사모님 친아들이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돈댁, 준호가 저보고 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진이도 저를 이름으로 불렀고요. 그건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사모님, 사돈댁도 수고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복지관 친구 영숙이가 물었어요. 은혜야, 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었어요. 응, 내 인생을 되찾은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야? 있잖아. 나 평생 아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못 살았거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우리 나이에 뭐가 중요해. 우리 행복이 제일 중요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는 제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저는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관리자 선생님이 오셨어요. 은혜 씨, 밖에 누가 찾아왔어요. 누구요? 준호 씨라고 하던데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왔네. 밖으로 나가니 준호가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좀 나아 보였어요. 옷도 깨끗하고 면도도 했고요. 엄마, 무슨 일이야? 준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당황해서 준호를 일으켰어요. 일어나. 사람들 다 보잖아.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준호야,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남이라고 한 것,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돈만 바라본 것, 다 제 잘못이에요. 준호는 진짜로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얼마나 제게 잘해주셨는지. 저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준호야, 일어나. 준호는 일어났어요. 엄마, 저 이제 일자리 구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 네. 그리고 수진이도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저희 이제 우리끼리 살아갈게요. 엄마한테 손 벌리지 않을게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진짜야? 네. 엄마, 저는 엄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필요해요. 준호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케이크였어요. 엄마, 오늘 엄마 생신이잖아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 케이크는 못 사드려도 마음은 전할 수 있잖아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제 생일을 챙긴 게 언제였죠? 10년 전 준호도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준호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안아보는 제 아들이었어요. 준호야,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냉정했지.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라도 안 하셨으면 저는 계속 못된 놈으로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지켜봤어요. 그날 저는 준호와 오랜만에 밥을 먹었어요. 작은 분식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어요.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리고 제대로 효도할게요. 괜찮아. 자주 오지 않아도 돼. 네 생활이 중요하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게요. 그리고 명절에도 꼭 같이 보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는 어때? 수진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대요. 그래,
다음에 같이 와. 준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엄마도 사랑해, 준호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김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선생님, 유언장 수정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요? 준호한테도 공평하게 나눠주기로 했어요. 반은 기부하고 반은 준호한테. 아, 그러시군요. 좋은 결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준호가 철이 들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죠.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진짜로 행복했어요. 제 인생도 찾았고 아들도 돌아왔으니까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준호와 수진이가 정말 변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희망이 보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위해 살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엄마는 남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도 한 명의 사람이에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죠. 그걸 준호가 이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소중히 대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